개장까지 2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일 고점을 쓰고 있는 지금 시장 위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 직전 고점 거의 목전까지 도달을 하는데요. 다행히도 상승 바톤을 잡고 달리는 미국 증시. 지금 미중 관계 협의에 대한 기대감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를 반영한 리스크 온 모드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켜보시죠. 자, 프리마켓 시세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시총 상위주들의 분위기는 보시다시피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0.5%가량 상승입니다. 어제 외국인이 다시금 매도로 좀 돌아섰는데요. 오늘 수급 연속성 다시 확인해 보셔야겠고 지금 SK 하이닉스는 1%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에 또 한 번 강세를 나타냈거든요. 엔비디아 다시 한번 시총 1위 탈환, 여기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쪽 기대감 큽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이달 말에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게 될지 이를 기점으로 다시금 방산주 지켜보자라는 내용들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도 그럴 것이 개별 모멘텀으로 방산주들이 일제히 주도권을 재차 회복했죠. 오늘도 주도권 잡고 달릴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는 바이오 쪽이 계속 좋은데요. 새 정부의 바이오 쪽에 정책 육성 기대감 다 자리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 좋았습니다. 게다가 어제 좋았던 미용까지도 파마리서치 오늘도 52만 8천 원까지 강세 보입니다. 자, 6에서 10위까지의 움직임을 본다면 오늘 조선은 살짝 약한데요. HD 현대중공업이 보합권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어제도 하나그룹주 중심으로 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호주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한화오션의 프리마켓 시세는 여전히 좋다는 점도 짚어드립니다. 자, 그럼 거래량 동반한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체크를 해보죠. 한화솔루션이 6%의 급등 시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인페이즈 에너지 같은 신재생 몇몇 종목들의 강세가 펼쳐졌습니다. 여기에 반응하는 종목들 보셔야겠고요. SK 이터닉스도 4.8%, 신재생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의 강세가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다날 오늘도 가나요? 2.8%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STO 기대감 속에 서울옥션도 급등 시세, 미국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달러와 연동되는 쪽으로도 USDT의 시총이 다시 한번 불어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럼 종목은 여기까지 보고요.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투자자 예탁금 3년 만에 60조 원대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 이번 주에 관찰됩니다. 시장의 거래 대금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직전 고점까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땐 20포인트, 장중 고점 기준으로는 10포인트 남겨두고 있습니다. 2880선대가 어제 장중 고점이었고요. 작년에 반도체 랠리를 중심으로 한 이 지수의 고점이 2890선을 넘어서는 상황이었습니다. 뚫어내느냐, 그러면 여기서 주춤되느냐,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할 텐데 조금 급격하게 채울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장에선 보고 있더라고요. 오늘의 속도 조절 움직임 안에서의 주도권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어제는 기조 주도주의 복귀가 눈에 띄는 모습이었었죠. 조선, 방산, 원전 강세, 그리고 금융주와 지주사가 살짝 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주춤됐습니다. 오늘 열리기로 했던 이 본회의가 일단은 지연이 됐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내일, 그래서 원내대표부 중심으로 해서 다시 본회의 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법 개정 속도의 문제다, 시간 문제다라고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번 주에 이런 일정이 다소 지연이 되면서 어제 지주사들 흔들렸다는 점은 보셔야겠습니다. 지금이 기회일지도 고민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환율은 야간 선물 기준으로도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368원대, 어제도 60원 재차 회복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닷새째 우리 시장을 담고 있고요. JP모건 체이스에서도 우리 시장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좋았던 점은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미중 협상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CPI 경계감을 딛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회담 2일차 미국에서는 협상 잘 되고 있고 길면 하루 더 필요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네바 협의는 기본 틀을 합의했다라는 내용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무장관이 트럼프의 협상 결과를 보도했고 미중 정상 승인 시에는 이행이 된다. 세부적인 절차를 조율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히토류 문제가 가장 중심이 됐었죠. 중국과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해결 기대감. 프레임워크에 대한 해석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어느 틀 안에서의 협의를 이뤄냈다는 점 시장은 긍정적으로 볼 개연성이 있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한 강세 이어졌네요.
로보택시 부분, 기술주의 강세 움직임, 엔비디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 쪽 좋기도 했는데요. 대표 기술주인 테슬라가 사흘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시총 1조 달러를 재돌파했습니다. 지난 15일이었었죠. 트럼프 머스크의 불화설 때문에 14%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비난했던 X의 게시글도 삭제가 됐고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가장 핵심이 됐던 건 이제 12일 예정됐던 로보택시,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범운행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것이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지금 오스틴 거리에서 관찰된, 목격된 로보택시, 이렇게 로보택시의 사인이 나타나고 있는 차가 운행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월부터 해서 자율주행 테스트 구간 들어갔다고 하고 이제 한 10대 정도에서 이제 6월과 7월에는 수천 대까지 늘어날 거다. 이런 계획을 머스크 CEO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본격화되나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이제 대량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화됩니다. 이미 3월에 구글 웨이모랑 우버랑 로보택시 서비스를 먼저 시작했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로보택시 그 대항마가 떠오르고 있고요. 직접 경쟁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시장은 연평균 51% 기록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도 얼마 전 리포트에서 다뤘던 내용이고요. 2034년 되면 1,900억 달러에 돌입할 거다. 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봤을 때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이 시장에 뛰어든다는 건 분명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시장 전환점 국면이고 여기에서 그럼 상업화 선두는 누가 갖게 될까? 구글 웨이모, 현대차랑도 웨이모가 협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점에서도 현대차가 매우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테슬라가 잡게 된다면 여기에서 수혜주는 누가 될까요? KB증권에서는 단연 프론티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쪽으로 지금 전기차 캐즘 때문에 수주가 나타나지 않았고 올해까지는 실적이 매우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으로 봤을 때,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YTD 주가는 32%까지 빠져있는 구간입니다. 주가는 거의 잠들어 있는데요. 2월 들어서면서 살짝 반등을 줬지만 여전히 연간으로 봤을 땐 마이너스 국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 기대감으로 프론티어 프리마켓 시세에서 올라오네요. 4% 상승하며 18,520원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으로 봤을 땐 이제 4월에 저점 딛고 막 올라오면서 2만 원을 겨우겨우 회복하고 있는 기조입니다. 추세 상승을 위해서는 테슬라 로보택시의 수천 대, 수만 대 대량 양산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이렇게 우리 계획대로 늘어나게 되면 5년 동안의 캐파는 3년 안에 캐파는 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 수혜주로서 프론티어의 움직임 중요하겠고요. 더불어 같이 볼 수 있는 전장용 카메라 쪽 LG이노텍, MC넥스, 캠시스 지켜보시고요. 자율주행 서비스 쪽으로 본다면 소프트웨어 단에선 HL만도, MDS테크, SOS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반도체 차량용 칩 관련해서는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 어제 일부 반등을 주기도 했는데요. 연결고리 갖고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LNF가 또 테슬라 주가에 연동되면서 프리마켓 시세 1% 반등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골드만삭스에서 매도 리포트 제시하면서 재무 건전성 약하고 촉매제도 약하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주가는 바닥을 쳤었죠. 이제 막 올라오며 5만 원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양극재단에서의 움직임 보셔야겠고요. 얼마 전 기자간담회와 함께 움직임이 있었던 포스코 퓨처 M 같은 경우에도 최근 바닥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움직임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는요. 연일 개선되고 있는 기술주의 투심과 그 안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단입니다. 특히 반도체에서 23만 닉스까지 도달하고 있는 하이닉스. 이제 24만 닉스의 도전을 꿈꾸며 계속 홀딩할 것인가 아니면 예술의 영역인 매도를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월 고점 돌파했고요. 연간 고점인 5,500포인트 선까지 도달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 2% 올랐고 5,200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어요. 지금 견인하고 있는 종목들은 엔비디아, 인텔, 마이크론, IBM, 테슬라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총 1위 쟁탈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유럽의 반도체 종목 AI 추론 모델 미스트랄에서 이런 추론형 모델을
새롭게 발표했다라는 내용도 전해지면서 AI 소프트웨어단도 분위기가 좋았었는데요. 하드웨어 단에서 자극되고 있는 몇몇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자면 어제 오후 3시 반 마감하고 나서 TSMC의 5월 매출 발표됐습니다. 전년 대비 39% 증가한 대만 달러의 성적표를 공개를 했어요. 전년 대비 좋았고 누적으로도 좋습니다. 다만 월간 대비 좀 약했다라는 내용들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가는 미국 시장에서 ADR 기준으로 올랐다는 점은 보셔야겠고요. 지금 AI 소프트웨어 단 그리고 하드웨어 단에서 AI의 내러티브가 매우 중요한데요. 유럽판 CES인 비바테크가 개막했고요. GTC 파리도 개막을 했습니다. 어제 젠슨 황 CEO가 이제 영국의 AI 생태계가 골디락스라면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제시하기도 했었죠. 11일 젠슨 황 CEO의 이제 또 기조연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유럽 쪽의 AI 계약을 따낼지, GPU 계약을 따낼지는 움직임 보셔야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미스트랄 AI 관련해서도 추론 모델의 시장도 점차 커진다는 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AI 내러티브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24만 닉스 도전일까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비슷한 궤도를 그려가고 있는 하이닉스 차트 보시고 계시고요. 어제 23만 3,500원 연고점 도달. 작년 7월 고점 24만 8,500원, 18,000원 남겨두고 근접했습니다. 5, 6월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대량 매수하는데 사들인 금액이 대단하죠. 지금 삼성전자 제치고 D램 점유율도 늘어나가고 있고요. HBM4 시대에서도 단연 기술력 초격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4만 닉스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잠시 후 고민 나눠볼게요. 바이오는 안팎으로 좋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 다 좋았어요. 노보노디스크 덴마크 증시에서 올랐고 미국 시장에서 일라이릴리 강세였습니다. 노보노디스크 개별적으로 행동주의 투자자 쪽에서 지분 늘렸다는 점도 좋았고 릴리의 경우에는 카모루스 기술 계약 체결 소식 나오면서 연일 오릅니다. 어제 사실 펩트론 같은 경우에 대단했습니다. 카모루스와 계약 체결하면서 펩트론이랑 할 줄 알았는데 라는 아쉬움으로 펩트론이 급락했었잖아요. 그런데 엄민용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쪽에서는 기술력 따져봤을 때 절대 밀리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코멘트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들어오네요. 15만 원까지 지지를 받고 반등하면서 19만 4천 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막 20만 원을 회복하면 아직은 급락했던 갭을 채우는 자리이긴 한데요. 지금 자리를 그러면 도전해봐야 될지 미국의 당뇨 학회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일동제약, 한미약품 계속해서 연일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새 정부의 바이오 육성 정책 감안했을 경우에는 연일 바이오 종목의 투심을 개선시킬 수 있는 모멘텀도 있다는 점에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어느 종목으로 선별할까요?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상 체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좋아요. 오늘까지 지수가 달리면 6거래일째 상승인데요. 일단 출발 호가는 엿새째 상승을 이어갈 거로 보이네요. 0.7% 상승으로 2,891선. 작년 7월 고점 2,896선이거든요. 오늘 직전 고점 뚫어내면 52줄의 최고가를 코스피가 쓰게 됩니다. 코스닥도 상승입니다. 두 분 함께합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B인베스트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출발 분위기 좋아 보이는데 뭔가 아슬아슬하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단은 간밤 분위기 좋았던 테슬라부터 점검할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퓨런티어 이야기는 본부장님도 예전부터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주가는 연일 좀 잠들어 있습니다. 주도주는 다른 쪽에 있어서인가? 그럼 지금부터 주목할 때인가요? 일단 계속해서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데 네. 다소 이제 약간의 변화의 어떤 포인트는 뭐였냐면 미국 내에서도 물론 이제 테슬라와 엔비디아, 로봇 자율주행 관련 대장주 외에 밸류체인 기업들의 주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모빌아이라든지 아우스터 같은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아우스터가 라이다 센서 기업인데
자율주행 관련주 부품주 안에 올해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올라온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미국 주식 내에 아우스터라고 하는 또 라이다 센서 기업이 이제 가장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을 시사하는 거냐? 물론 테슬라의 로보택시라든지 자율주행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다면 시장의 판도는 바뀔 수는 있지만 여전히 해당 산업에 굳건하게 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구글의 웨이모다라고 또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나라 시장에 좀 가지고 와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카메라 모듈을 보신 분들은 퓨런티어를 가장 1순위로 좀 꼽아볼 수는 있겠죠. 대신에 이제 라이다 센서를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SOS 랩이라든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객사를 상대로 지금 굉장히 큰 매출을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중장기적인 투자의 관점보다는 지금은 시세가 난 쪽에 조금 더 빠르게 매매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는 봐야 될 텐데 그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는 점이 키워드네요. 퓨런티어 일단은 4.8% 오르긴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반도체 잠깐 볼까요? SK하이닉스 호가상으로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 잠깐 보시면 2.6% 상승 23만 6,500원. 이주호 본부장님, 하이닉스 계속 가져가야지라는 말씀을 연초부터 해주셨어요. 그러면 직전 고점 오늘 도달이 되는 건데 지금 자리는 어떤 전략으로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작년 7월에 고점이 24만 8,500원이었거든요. 이제 거기를 만나러 가지 않을까. 만나러 가요? 네, 만나러 가서 이제 돌파를 하냐 안 하냐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중에 SK하이닉스가 지금 가장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 상승하면서 결국에는 엔비디아 향 HBM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역시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강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음 달 7월 달까지 아마 25만 원대를 한번 트라이 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전고점 부근을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낸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신고가 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일단 25만 원 구간까지는 트라이를 할 것이고 그 이후의 움직임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지금 만나러 갑니다. 24만 원 만나러 가지만 여기서 팔자리 아니다. 룸 더 남아있다. 하이닉스 들어봤습니다. 다음은요. 추가된 뉴스 좀 알아볼까요? 지금 미국에서 중국 우회 수출 막으려고 하잖아요. 특히 태양광에 대한 강력 제재, 고율관세를 때리겠다라는 이야기는 기존부터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쪽으로 최고 3,500%의 관세율 때린다. 김태성 본부장님, 이 뉴스 영향으로 한화솔루션 상승 중인데요. 이거 이전에 나왔던 내용 아닌가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서 이재료 받고 더 가요? 3,500%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상대국이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약소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이제 캄보디아라는 것에 저는 큰 의미를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뚜렷한 목적성이 있다라는 거죠. 캄보디아가 뭐 전 세계적으로 어떤 대표적인 제품을 만든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천 프로의 관세를 매긴다는 것, 중국의 우회 통로를 꽉 이제 틀어막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퍼스솔라 같은 미국 내 태양광 기업들이 장 중후반부에 확 시세가 좀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나라 시장에서 관련주를 보신다면 지금 미국발 쪽에서 나온 거니까 올해 이제 4월달, 5월달에는 제가 HD현대에너지솔루션을 드린 부분은 우리나라 이제 조기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매출 비중이 조금 더 컸던 HD현대에너지솔루션을 드렸지만 오늘 기준으로 보면 오늘은 하나솔루션이 주인공 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이 관심주는 하나솔루션입니다. 네. 지금 자리 3만 원까지 급락했다가 이제 막 회복하거든요.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까지 공략할까요? 저는 충분히 4만 원 넘어서 4만 5천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원전은 이제 막 짓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 원전이 다 지어져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SMR 같은 경우에는 최대 3년이고 그리고 이제 대형 건설 같은 경우에는 7년에서 10년 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 중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하나솔루션은 저는 손절 라인 25,000원 잡아드리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시에는 45,000원 사실 저는 그 이상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그럼 지금 팔자는 건가요?
만약에 옮기실 수 있다면 100% 이제는 네. 하나 솔루션으로 옮겨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네. 좋은 선택이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CJ ENM 가져와 주신 이종훈 부장님 간략하게 전략 이어서 들을 수 있을까요? 너무 오른 자리 아니에요?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주가 좀 차트 줄여보시면요. 고점이 과거에 40만 원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른 게 아직 덜 올랐다라고 생각하고 덜 있고요. 갔다. 특히나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에 대한 수상 이 모멘텀과 그다음에 티빙 웨이브 조건부 승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KOTT에 대한 정책 수혜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6만 원 지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